안녕하세요. 힐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혈압 이야기에 이어서 심혈관 질환의 예측과 깊이 관련이 있는 세 가지 피검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논문은 NEJM에서 2024년 8월 31일에 출간된 아주 최신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30년간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 질환과 염증, 콜레스테롤, 리포프로틴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앞에 나열한 세 가지, 염증, 콜레스테롤, 리포프로틴, 이 모두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성에게서 30년간 그 관계를 관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몸에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지방 같은 물질인데 사실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할 때 그 콜레스테롤은 이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피검사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HSCRP라고 해서 고감도 C 반응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혈관에 염증이 있으면 그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피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포프로틴 A라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은 보통 유전성이 강해서 부모님이나 가족과 비슷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LDL, HSCRP, 그리고 리포프로틴 A 이 세 가지 피검사를 통해서 미래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예측 인자들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지켜본 실험들은 꽤 많았었는데요. 30년 정도의 긴 시간을 지켜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이 심혈관 질환들은 낙숫물에 돌이 뚫리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빌드업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을 장기간 동안 지켜보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과소진단되거나 오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이 실험이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험은 무려 1993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참가자들을 추적 관찰한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여성 27,939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세 지표 LDL 콜레스테롤, HSCRP, 리포프로틴 A의 수치에 따라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30년간 추적 관찰을 하다가 어떤 주요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 참가자의 종료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마비,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뇌졸중, 심장혈관을 뚫는 수술을 하거나 관상동맥 재개통술이라고 해요. 아니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입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기 쉽게 빨간 선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이 혈관 염증을 보는 HSCRP, 두 번째 그룹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세 번째가 리포프로틴 A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수치들이 점점 커지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각 그룹에서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들의 비율도 같이 알아봤어요. HSCRP나 LDL은 예상대로 그 값들이 높아질수록 이 위험 인자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 그룹인 리포프로틴 A는 유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위험 인자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되는 다른 인자들, 즉 나이라던가 아까 봤던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을 통계학적으로 잘 감안할 수 있도록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한 것인데요. 중요한 건 이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처음 두 가지 HSCRP와 LDL에서 이 위험 비율이라는 해저드 레이시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피검사들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이 위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리포프로틴 A는 계속 비슷하다가 마지막 그룹인 44.1 이상일 때를 보면 위험 비율이 확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방금 그 표에서 본 것들을 그래프화 시킨 것인데요. 왼쪽에 탑처럼 쌓인 세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두 그래프에서 HSCRP나 LDL, 피검사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고, 마지막 C 그래프는 리포프로틴 A인데요. 그 가장 수치가 높은 그룹만 확연하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로로 쌓여 있는 그래프들은 이 세 가지 피검사들을 두 가지씩 짝지어서 분석해 본 거예요. 이렇게 공동으로 봐도 이 피검사들의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결과에서 보셨듯이 혈관염증을 나타내는 HSCRP,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그리고 리포프로틴 A라는 피검사들의 수치들이 높을 때 30년 안에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 수치들을 낮게 유지한다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낮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는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스타틴계의 약물이 대표적이고요. HSCRP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에는 최근 미국 식약청에서도 인정된 콜키친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은 아직 바꿀 수 있는 방도는 없지만 이것을 검사해 봄으로써 다른 두 가지를 더 관리해야겠다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30년에 걸친 대장정인 연구였지만 한계점은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었다는 점과 심혈관 질환은 원래 남자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 여성만 조사했을 때 그 의미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편화하는 데는 아직 더 보충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혈압 조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기적으로 제게 추적 관리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한 낙숫물에 돌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느 순간 돌이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니 항상 예방하시는 게 좋다고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